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알리와 테무의 열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 얘기해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에 또 안 좋은 점을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내가 국뽕에 너무 차있다, 우리나라 최고, 코리아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쓴소리 같은 거 굳이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들으실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해주시고요. 혹시나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충신의 충언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충신의 충언을 듣지 않고 간신배들의 이런 다른 뭐라고 해야죠? 충언이 아닌 그냥 아부 이런 것만 듣고 결국은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언보다는 오히려 칭찬이나 아니면은 그냥 사탕발림, 알랑방구 이런 것만 좋아해서 결국 점점 무너져 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리랑 테무의 이 열풍도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의 문제점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열풍을 얘기해주면서 다음 화 때는 제가 문제점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대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억만자처럼 쇼핑을 하세요. 테무의 이 슬로건인데, 테무라는 업체는 진짜 알리처럼 쇼핑몰 업체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은 쇼핑몰 업체예요. 쇼핑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쿠팡이나 이런 우리 국내 쇼핑몰 있잖아요. 쿠팡, 뭐 어디죠? 뭐 지마켓 뭐 이런 쇼핑몰처럼 지금 억만자처럼 쇼핑하라고 해서 중국의 쇼핑몰인데 이게 값이 엄청나게 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그 밑에서 알리가 지금 종합몰 앱 사용자 수가 818만이 됐고요. 그 다음에 테무가 581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해외 직구 거래액도 지금 보면은 미국이 원래는 많았었는데, 아마존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직구 거래 이런 양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직구가 121%나 갑자기 1년 만에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진짜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거래 금액 추이도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자, 대단합니다. 이렇게 전월 동월 대비 이렇게 늘어난 게 보이고, 그다음에 알리와 테무 있잖아요. 사용자 수 변화 추이도 알리가 뭐 24년 2월에 사용자 수가 800만이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테무도 지금 24년 2월에 6개월 만에 사용자 수가 581만으로 11배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한국에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게 많잖아요. 가계부채, 그리고 영끌족들이 영끌을 하면서 돈 쓸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저가의 제품을 찾는 거예요. 저가. 뭐 다이소가 잘 되는 이유도 다 이런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가의 제품을 찾게 되니까 기존에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뭐 중국이라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잖아요. 중국 제품은 다 싸구려고 안 좋다. 그러면서도 지금 뭐 다이소나 이런 제품들 보면은 거의 8, 90%가 중국산이잖아요. 우리 집에도 쓰는 것도 아마도 많은 제품이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중국 쇼핑몰을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떨어졌으니까 검색해보니까 이게 쿠팡보다 알리보다 쿠팡보다 알리가 더 싸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 그 뭐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했던 이런 안마기 있잖아요. 이 뭐 어깨를 주물러준다, 이 안마기 연예인 내세워서 광고를 하는데 그게 99,000원이야. 99,000원이고 아니면 10만원이 넘어가. 10만원이 넘어가는데 알리에서 검색을 해보면 33,000원이래. 이렇게 피를 붙여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 연예인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 광고에서 이렇게 안마해준다는 그런 업체들 보면은 쭉 내려서 그 생산지 있잖아요. 제조 생산지 보면 다 중국일 겁니다. 해외예요. 한국에서 이 가격에 이 기술을 못 만들어냅니다. 왜냐, 제조업들이 다 붕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 퀄리티에 이거를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왜냐, 가격이 극단적으로 너무 싸고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이 가격의 마진을 우리나라에 공장을 돌린다고 하면은 마진을 못 맞추고 다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떼와서 하는 건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뭐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다. 이런 안마기들도 뭐 죄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안마기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안마기 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핸드폰 거치대, 뭐 거치링 뭐 이런 것만 봐도 가격이 쿠팡이랑 뭐
작게는 2배에서 뭐 크게는 막 10배까지 차이 나는 것도 있다. 보통은 뭐 3, 4배까지 가격이 쿠팡이랑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 있잖아요. 600원짜리 제가 이거 샀거든요. 이거 샀는데 600원짜리 이게 무료 배송이에요. 600원짜리가 무료 배송이 된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무섭다. 제가 2개 샀거든요. 1200원. 야, 600원짜리가 무료 배송이 되니까 이거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다른 우리 국내 업체들이 이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불 방법도 이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워낙 편해요. 네이버 페이로도 되고 카카오 페이로도 되고 토스페이로도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 카드로도 다 계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도 쉽게 해놓고 페이 뭐 결제까지 쉽게 해놓으니까 알리나 테무를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거를 한번 얘기해드리자면 어떻게 이렇게 알리와 테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싸게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보자면 제조업이죠. 제조업 산업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금 힘듭니다. 왜냐? 작은 내수 시장에 적은 기업, 뭐 3, 4개,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기업에 경쟁하는 기업들이 3개에서 4개밖에 없어요. 3개에서 5개 이 정도밖에 없는데 중국은 70에서 80개나 있다.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하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뭐 이렇게 엄청나게 경쟁을 하면 중국은 가격이 더 싸지겠죠.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 그리고 적은 기업 그래서 3, 4개 뭐 3개에서 5개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면은 뭐 한두 기업이 남을 거 아니에요. 한두 기업이 남으면서 굳이 있잖아요. 굳이 남은 기업들은 한국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굳이 싸게 우리 소비자들 친화적으로 싸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독점을 해서 살아남았는데 굳이 싸게 해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어떤 제품을 좀 편리하게 생산해낼 필요가 없다. 쓰기 싫으면 사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짜잘한 제조업도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독점하는 업체들의 그 횡포를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독점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어느 분야에서도 뭐 인터넷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산업에서도 그렇고요. 독점하는 기업들의 횡포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데도 그거를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잡아떼고 안 해주고 뭐 니콜 하면서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다들 뭐 책임을 전가하고 뭐 그런 개 같은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경쟁이 없어지고 혁신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왜냐 내수 시장이 너무 작고 그 안에서도 이제 독점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소비자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면에 중국은 아까 70에서 80개 아니면은 뭐 많게는 뭐 100개 같은 뭐 어떤 뭐 핸드폰 링 뭐 있잖아요. 아까 핸드폰 케이스나 링을 판다고 해도 그 경쟁하는 기업이 뭐 70에서 뭐 100개까지 되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종류도 많잖아요. 많으면서 계속 수많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전기차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지금 거의 뭐 한 기업이 독점을 하면서 개같이 만드는데 중국은 보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자동차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달라들면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가격도 내리고 그래서 뭐 샤오미의 SU7이 지금 히트를 치는 게 계속 경쟁을 하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차 모델도 이렇게 품질이 좋고 싸게 만들어야 팔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싸지고 품질이 좋아지면 어디가 이득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이득을 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막혀 있어서 거의 섬나라고 적은 인구에 이렇게 경쟁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적은 인구에 적은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뭐 여러 기업들이 나와서 발전하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대륙으로 묶여서 옆에 나라에게도 수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조차 14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내수 시장에 더 큰 뭐 이런 종류의 그리고 많은 종류의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저부가 가치 산업들은 점점 쇠퇴를 하면서 고부가 영역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진짜 잘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갈수록 좋은 건데 그래서 반도체나 조선은 아니고 반도체나 아니면은 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걸로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부가가치는 낮은 이런 제조업들은 많이 붕괴를 했어요. 유통구조가 붕괴하면서 그 밑에서 그런 제조업들의 이런 수요를 다 잡아먹은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제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 값싼 제조업들 막 진짜 이거 1,000원, 2,000원, 10,000원 이하의 이런 상품들은 거의 다 중국이 다 차지를 했다. 그래서 수많은 중국의 뭐 도매 시장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런 거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 상인들, 중개 상인들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많은 제품들을 가져와서 팔았다. 근데 이때는 뭐 좋았죠. 이 중개 상인들이 계속 여러 제품들을 갖고 오면서 한국에 팔면서 많은 이득을 남겼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알리와 테무 같은 이런 쇼핑몰, 종합 쇼핑몰, 진짜 큰 쇼핑몰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더 최적화된 이런 상품들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내놓아 버리니까, 그리고 배송도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싸지면서, 그리고 이제 점점 배송 속도도 해외 배송인데도 계속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 배송까지 해주니까 이제 점점 중개상인들의 이런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개상인은 아닌데 뭐 내가 뭐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뭐 직장을 못 알아다니냐,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벌고 이걸 계속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네.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사업을 하고 그거를 광고가 아니라 강의팔이 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성공팔이 했던 애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왜냐? 여기가 알리와 테무가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했던 뭐 중간 이렇게 떼오면서 이득을 챙겼던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죄다 망하게 생겼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껴서 이 우리의 물가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벽세지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중국은 진짜 수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카피 제품들도 계속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잘 나온 거 있으면 뭐 다 카피를 한다. 왜 그러냐면 얘네 사이에서도 지들끼리도 뭐 카피를 하면서 계속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한 제품이 좋으면은 그거에 카피가 나오는데, 근데 카피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제품보다 품질이 좋고 싸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그게 먹히면은 그쪽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계속 싼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얘네들은 뭐 14억 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경쟁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 상품을 과연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조업들이 이미 다 망했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영역만 많이 남았고, 그리고 굳이 뭐 이런 제조업을 유지를 안 해도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와 테무가 크기 전에는 우리가 중간 상인들이 이렇게 떼오면서 그 산업조차도 많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관세 역할도 하면서 조금 진입장벽을 세워줬거든요. 하지만 알리와 테무가 나오면서 이제는 진입장벽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국내에 있는 이 뭐 여러 업체들, 여러 쇼핑몰 업체들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몇 개 업체들은 많이 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제조업이 있잖아요. 제조업, 이 값싼 제조업이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을 중국이 뭐 지금 보면은 1차 산업이나 뭐 2차 산업 뭐 다 잡고 있거든요. 2차 산업에서 이제는 3차, 4차, 뭐 5차 AI까지 중국에서 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야, 1, 2차 산업은 이제는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뭐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세계의 공장 역할도 지금 중국이 계속 할 것 같다. 왜냐? 동남아가 너무 부족해요. 동남아 시장을 보면서 동남아도 내가 뭐 제가 태국이나 아니면은 여러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데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느꼈는데, 거기 시장을 가면서 값싼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 옷이나 아니면은 값싼 이런 공산품이라 하죠. 공산품들을 사려고 했는데 마데인 차이나가 써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그리고 또 중국이 이렇게 값싸게 공산품을 뿌릴 수 있는 게 다 중국에서 이런 1대1로라고 하잖아요. 1대1로를 뭐 동남아로 다 깔고 있습니다. 대륙이기 때문에 동남아로 이렇게 계속 이런 기간 산업들, 철도로 계속 깔면서 철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태국의 뭐 방콕이나 아니면은 뭐 라오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런데, 캄보디아 이런데, 베트남 이런데 값싼 중국의 공산품들이 다 이런 뭐 철도나 아니면 여러 물류를 타고
들어가 버리니까 동남아보다 싼 제품이 돼버린다. 그래서 동남아보다 이 중국이 훨씬 이런 공산품들도 싸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제품들이 동남아에 들어가거나 동남아 이런 경제에 들어가면서 동남아에서도 자국의 이런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데 중국을 대체할 수가 없다. 왜냐? 동남아 입장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은 일단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인재를 필요하려고 하면은 이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대학교를 짓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R&D 기업 뭐 연구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도 많이 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민 자체들도 지금 뭐 동남아가 뭐라고 해야죠? 관광이나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으로 편하게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힘든 이런 공부를 해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 이런 제조업을 차려서 그리고 너무나 뒤처져 있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뭐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산업들에게 뒤처져 있는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지금 따라가 봤자 뭔 소용이냐. 그냥 우리는 지금 뭐 꿀 빨 수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관광이나 뭐 이런데 꿀을 빨면서 그냥 중국의 값싼 제품들을 수입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오늘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계속 발전을 못하면서 점점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이 세계의 공장의 지위는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영원할 것 같다. 웬만하면은 강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결국은 계속 될 것 같다. 중국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것까지 그러니까 5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것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뺏기면 안 된다. 반도체나 AI 장비 이런 거는 절대 뺏기면 안 되니까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 1, 2, 3차도 지금도 이거를 받아줄 기업들이 없다. 옛날에 우리 한국은 일본의 1, 2, 3차 산업들을 가져왔었잖아요. 이 일본을 대체하면서. 왜냐하면 일본보다 싸고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중국의 1, 2, 3차 산업이 제조업 산업들을 빼오려고 하면은 동남아에서도 값이 싸고 품질이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갖춘 이런 동남아 이런 기업들이 없다. 동남아 산업들이 없다. 그래서 동남아도 결국은 지금 이제 보니까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도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K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K 열풍으로 K-팝이다, K 드라마다 해서 들어가면서 이 저출산, 이 고령화가 더 극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동남아도 이제 미래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동남아조차도 미래가 안 좋으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다. 예전보다는 뭐 경제나 산업이 중국에게 많이 뺏기고 뭐 일본에게 치이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동남아가 치고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아예 폭망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중간 밑으로는 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예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예 망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동남아조차도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수준을 보니까 여기 동남아가 우리 아래를 깔아주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 세계의 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가 않는다. 뭐 멕시코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멕시코조차도 그 멕시코에 투자된 이런 돈이나 아니면 산업이나 공장들 보면은 죄다 중국 공장이다. 그래서 중국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데가 멕시코이거든요. 왜냐? 멕시코를 통해서 관세를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예전부터 멕시코에 중국 공장이 엄청나게 들어섰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알리 테무가 들어오고 제조업 산업이 뭐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중국이 계속 이걸 가져가면서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냥 아예 극단적으로 우리가 트위치 막듯 그냥 관세를 막 때리면서 국내 기업들을 유리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국내 기업을 도와준다. 우리나라 뭐 자동차나 배터리도 지금 뭐 보조금으로 다 몰빵해주면서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를 막았잖아요. 중국 전기차 기업이나 이런 데를 막으면서 결국은 갈라파고스화 되면서 그 기업들이 나중에는 해외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망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망하고 아니면 쪼그라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쇼핑몰도 만약에 알리랑 테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쇼핑몰들도
경쟁력이 없고 이미 뭐 경쟁력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수로 파먹으면서 독점해가면서 서로 파이만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그게 다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만약에 알리랑 테무를 극단적으로 막는다고 하면은 결국 더 해외 경쟁력 없어지면서 더욱더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국내 쇼핑몰이나 국내 기업, 국내 유통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다 돈을 빼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국내 제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게 이미 국내 제조업은 다 망했고요. 그 사이에서 아까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 이거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중간 상인들 뭐 영세 제조업체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계 변화에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기업들은 망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나쁜 구조에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던 업체들은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망하면서 소비자들 유리하게 값싼 제품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중공 제품들이 뭐 해킹이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존이나 테무나 알리 이런 거 쓰면서 뭐 유출 사례 들어보셨습니까? 예, 혹시나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마존이나 알리나 테무가 만약에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아니면 카드 결제 오류 뭐 이런 게 난다고 하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뭐 카드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철저하게 알리나 테무나 아마존 이런 업체들은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나 뭐 유출 사례가 나오면은 아마 보상도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에서 이렇게 히트를 칠 수가 없다. 오히려 한국이 이런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해킹 이런 거에 대해서 유출 사례가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제 정보도 뭐 금융기관에서 뭐 털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막 떠들썩 했었잖아요. 막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 이미 뭐 다 유출됐어요. 제 거 핸드폰만 봐도 뭐 여러 업체들에서 계속 광고 전화 옵니다. 광고 전화나 아니면 광고 문자 계속 와요. 스팸 문자. 그런 거 보면서 이미 개인정보는 거의 다 유출이 됐고요. 국내 기업조차 이거를 막지 못한다. 그런데 뭐 중국 업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한국 업체들도 이런 거 막지 못해서 계속 털리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을 해도 처벌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개인정보의 뭐 유출이 막 엄청나게 막 큰 막 부가가치를 뺏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참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 결국은 한국이 더 문제다. 아마존이나 테무나 알리나 이런 데는 유출 사례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개인 결제 시스템도 훨씬 한국보다 더 빠르고 결제가 간편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친화적으로 다 글로벌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예요? 결제 이런 게 완전 똥망이잖아. 이게 하기가 어렵고 외국인들은 더욱더 결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주소 배송도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수만 파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내수만 파먹고 사는 IT 업체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카로 시작되는 IT 업체죠. 내수만 파먹다가 욕을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쇼핑몰 업체들도 내수만 이렇게 파먹고 살다가 해외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해외 뭐 알리나 테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우리나라 쇼핑몰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 뭐 해외 수출을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제조업이 없다. 이 값싼 제품들을 수출할 만한 제조업 회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서 떼와서 관세 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보내는 비용까지 하면은 중국 알리, 테무의 경쟁이 될까? 아마존의 경쟁이 될까? 결국은 우리나라 이 쇼핑몰은 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마트나 지금 보면 11원가 이마트나 11원가 지금 뭐 계속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는 보면은 31년 만에 창사 31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쇼핑몰들은 거의 다 망할 것이다. 저는 그 쿠팡 이 업체만 살아남고 웬만하면 다 망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다.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해드릴 내용은 이거 너무 영상이 길어서 다음 편에는
알리와 테무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경쟁이 왜 소비자들에게 좋은지 그런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독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조금 건전한 경쟁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와 테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진짜 느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문제점, 그다음에 중간 상인들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뭔가 문제가 많았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알리와 테무의 이런 공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